불린이 필독, 블로그 초보를 위한 블로그 운영 오디오북 블로그 필수 용어와 줄임말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혹은 이미 블로그를 운영 중이지만 들리는 말마다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디오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블로그 초보자, 즉 블린이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블로그 용어와 줄임말을 총 4개의 챕터로 나누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내용만 숙지하신다면 블로그 커뮤니티에서도 당당하게 소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말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블로그 운영에는 꼭 필요한 전문 용어나 줄임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별다줄 별걸 다 줄이는 시대죠. 블로그 운영과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런 줄임말이나 약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처음 블로그를 시작한 블린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 사람만 아는 블로그 줄임말과 필수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듣는 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오디오북은 제 목소리가 아닌 AI 음성으로 구성했어요. 명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드리니 편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나시면 다른 블로거들과의 대화나 글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거예요.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설지 않게 느껴질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블린이를 위한 블로그 용어 오디오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블로그 관련 전문 용어. 첫 번째 챕터에서는 블로그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부터 알아볼까요? 블로그는 월드 와이드 웹, 줄여서 WWW, 더 간단하게는 웹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웹과 에어로그, 즉 기록이 합쳐진 단어죠. 참고로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로그가 합쳐진 말입니다. 포스팅은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 영상을 첨부하여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블로그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디지털 노마드는 디지털, 즉 첨단 기술과 노마드, 유목민의 합성어입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파이어족만큼이나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썸네일은 블로그나 영상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타이틀과 카피는 블로그 게시물의 제목을 작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끌도록 문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광고나 마케팅 문구 작성과 유사하게 제목을 통해 콘텐츠의 내용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언박싱은 상자에서 꺼낸다는 뜻으로 제품의 상자를 개봉하기 전부터 제품 기능까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콘텐츠 형태입니다. 체류 시간, 영어로는 duration time, 줄여서 DT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나 블로그에 접속해서 머물다가 떠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키워드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블로그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시즈널 키워드는 여름이나 겨울 같은 계절, 가정의 달이나 명절처럼 특정 시기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상승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시기에 맞춘 키워드를 활용하면 훨씬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어요. 연관 검색어와 세부 검색어는 대표 키워드와는 반대로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키워드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아 함께 보여지는 관련 키워드로 사용자의 검색 패턴에 의해 생성됩니다.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 등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에서 활용도와 효과가 가장 높은 키워드예요. 상위 노출은 공략 키워드를 통해 작성한 포스팅이 1위부터 5위 순위에 노출되는 가장 효과가 높은 포스팅 전략입니다. 통계나 로그 분석은 블로그에 접속한 사용자의 방문수, 접속 경로, 페이지 뷰, 체류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마케팅 방안이나 기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뷰징은 블로그 제목이나 본문 등의 키워드를 인위적으로 반복 등록해서 블로그 유입을 늘리려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태그는 글에 관련된 주제나 키워드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블로그 태그는 SNS의 해시태그와는 구별되어야 해요. 해시태그는 SNS에서 특정 단어를 강조하거나 글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지만 블로그 태그는 블로그 내에서 글을 분류하고 검색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활동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험단은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에 체험 후기를 올려주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상위 노출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방법이에요. 기자단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 또는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의 기사나 포스팅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로그 체험단과 달리 직접 상품을 체험하는 대신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인 사진, 영상 등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글 작성 가이드 등을 바탕으로 상품 정보를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주의할 점은 광고주가 주는 사진과 원고를 그대로 쓰게 되면 로직의 악영향으로 인해 블로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작성은 말 그대로 광고주가 홍보할 상품의 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 주는 것이고 글의 종류는 후기 형식과 정보 전달 형식 두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리뷰 작성에는 앱 리뷰, 배달 리뷰, 영수증 리뷰, 쇼핑몰 리뷰 등이 있고 각 업체마다 진행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블로그를 통해 특정 기업, 브랜드, 기관 또는 단체를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외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블로그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기업의 홍보 활동을 하는 일종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서포터즈에 해당되면 진행 조건에 따라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 포스팅을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고 업체마다 계약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챕터 두 번째, 블리니 블로그 운영 단어와 줄임말 용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줄임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줄임말들을 모르면 소통이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모통검은 모바일 통합 검색의 줄임말로 모바일 환경에서 검색 시 여러 사이트나 포털의 검색 결과를 한 번에 보여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블로그에서는 모통검 순위가 높을수록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어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블로그 플랫폼을 줄여서 부르는 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블은 네이버 블로그, 티블은 티스토리 블로그, 워프는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수익 창출 플랫폼 관련 용어도 중요해요.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입니다. 애드센스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스팟,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애드센스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판매, 마케팅, 서비스, 블로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용어예요. 이제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밌는 줄임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리니는 블로그와 어린이를 조합한 말로 블로그 초보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는 블린이었죠. 불태기는 블로그 권태기의 줄임말입니다. 블로그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발행이나 포스팅은 블로그 글을 작성하여 업데이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웃 관련 줄임말들도 많이 사용돼요. 서인은 서로 이웃으로 추가의 줄임말, 이추는 이웃 추가의 줄임말, 서이추는 서로 이웃의 줄임말입니다. 답방은 이웃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행위를 말하고 서삭은 서로 이웃을 삭제한다는 줄임말입니다. 비댓은 비밀 댓글의 줄임말이에요. 방문자 수를 나타내는 말들도 다양합니다. 일방, 방자, 투데이는 모두 같은 의미로 블로그를 방문한 방문자 수를 말해요. 천불은 일 방문자 수가 안정적으로 1000대를 넘기는 블로그, 만불은 만대를 넘기는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일일 1포 혹은 3포는 하루에 1개의 포스팅 혹은 3개의 포스팅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데스공과 스택공은 댓글 스크랩 공감, 스크랩 댓글 공감의 줄임말이에요. 비슷한 단어로 인스타그램에서의 스토리 공유를 뜻하는 스공이란 줄임말도 있습니다. 품앗이는 서로 간에 공감과 댓글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블로그 커뮤니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수는 블로그 지수의 줄임말로 블로그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것을 점수화하여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상위 노출이나 상단 노출은 내 게시물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문자 유입이나 홍보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최불이나 최적불은 최적화 블로그의 줄임말로 상단이나 상위 노출이 많이 되는 블로그로 오랜 시간 운영된 퀄리티가 높은 블로그를 의미해요. 반대로 저품은 저품질의 줄임말로 콘텐츠 품질과 관리의 문제로 인해 노출이 되지 않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블라인드나 제한은 포스팅이 신고를 받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검토되어 안 보이도록 설정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대표적으로 검열하는 주제로는 의료법 위반, 애드포스트나 애드센스 룰 위반, 성적인 콘텐츠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디자인 관련 용어들입니다. 레이아웃은 블로그 메인 화면의 골격, 뼈대를 말하고 스킨은 블로그 스킨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위젯은 블로그 도구 모음으로 일종의 블로그 내 미니 프로그램이에요. 네이버의 경우 이 위젯을 응용하여 홈페이지형 블로그 스킨을 제작합니다. 챕터 3. 잘 사용하지 않는 줄임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줄임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들을 만나게 되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삭은 뒤에서 삭제의 줄임말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이웃을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앞삭은 앞에서 삭제의 줄임말로 상대에게 알린 후 서로 이웃을 삭제하는 것이에요. 댓글 관련 줄임말들도 있습니다. 김에는 기본 멘트의 줄임말로 우리 서로 이웃해요 같은 뻔한 멘트를 말하는데 요즘은 이런 댓글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매는 점만 찍는 멘트의 줄임말, 무매는 아무런 말도 적혀있지 않은 멘트, 복매는 복사 멘트의 줄임말입니다. 물갈 또는 물갈이는 자신의 서로 이웃이나 이웃을 걸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로그 활동 방식을 나타내는 말들도 있어요. 겉공은 글을 보지 않고 공감을 누르는 것, 손팅은 블로그 주인이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댓글을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눈팅은 글을 읽은 후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에요. 공튀는 공감만 누르고 튀는 것, 공태는 공감 테러의 줄임말로 여러 개의 글을 이어서 공감만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진소통은 진짜 찐으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의 블로그를 의미해요. 본스는 본문 스크랩, 링스는 링크 스크랩의 줄임말입니다. 블로그 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도 있어요. 불접은 블로그 접음, 입불은 블로그 입문할 때, 퇴불은 블로그 퇴장할 때, 휴불은 휴가 블로그의 줄임말로 잠시 쉬는 블로그를 뜻합니다. 챕터 내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 용어 총정리. 마지막 챕터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의 비용 구조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들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수익화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용어들이에요. 먼저 과금 모델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의 약자로 광고주가 광고 링크나 배너를 클릭할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CPI는 코스트 퍼 임프레션의 약자로 광고가 화면에 한 번 노출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으로 노출당 과금 모델에서 사용됩니다. CPE는 코스트 퍼 엔지먼트의 약자로 사용자가 광고에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참여 형태의 반응을 보일 때마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CPM은 코스트 퍼 밀리의 약자로 광고가 1000회 노출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Cost per thousand impressions라고도 해요. CPV는 코스트 퍼 뷰의 약자로 동영상 광고가 한 번 재생될 때마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CPA는 코스트 퍼 액션 또는 코스트 퍼 AQI의 약자로 광고 클릭 후 구매, 회원 가입 등 광고주가 정의한 특정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CPS는 코스트 퍼 세일의 약자로 광고를 통해 실제 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판매 1건당 비용을 의미합니다. CPP는 코스트 퍼 퍼처스의 약자로 광고를 통해 한 건의 구매를 이끌어내기 위해 들어간 평균 비용을 뜻하며 구매당 비용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제 성과 지표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CTA는 Care to Action의 약자로 사용자가 취해야 할 행동, 예를 들어 구매, 가입, 더 알아보기 등을 유도하는 버튼이나 링크, 문구 형태의 마케팅 요소입니다. CTR은 클릭스루 레이트의 약자로 광고나 링크가 노출된 횟수 대비 클릭된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클릭률을 의미합니다.
CBR은 conversion rate의 약자로 광고 클릭 이후 구매, 회원 가입 등 마케터가 설정한 목표 행동으로 전환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캠페인의 예산 집행 방식과 성과 분석의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각 지표를 적절히 활용해 비용 효율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블로그 관련 용어들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로거는 블로그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을 뜻하고 타이틀은 블로그 상단에 표시되는 제목 영역으로 블로그의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상단 메뉴는 카테고리나 주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이고 프로필은 블로그 운영자 정보를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URL은 웹상에서 특정 콘텐츠의 주소를 나타내는 고유 식별자이고 전토는 전체 방문자 수의 누적 합계를 가리킵니다. 파워 블로거는 일일 방문자 1000명 이상의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지칭해요. 크롤링은 검색 엔진 로봇이 웹페이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하고 색인 또는 인덱스는 크롤링된 페이지 정보를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큐레이션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별하고 조합해 가치를 재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VR, 즉 바운스 레이트는 방문자가 첫 페이지 조회 후 이탈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블리니드를 위한 블로그 운영 필수 단어와 줄임말들을 총 4개의 챕터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블로그 관련 전문 용어들을, 두 번째 챕터에서는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줄임말들을, 세 번째 챕터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줄임말들을,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캠페인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을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블로그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용어들을 바탕으로 블로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소통하시고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해보세요. 분명히 성공적인 블로그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블로그 운영을 응원하며 이상으로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